네, 저희는 어제 훈련 도중 숨진 한 해경 승무원을 통해서 우리 중증 외상 환자 응급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환자를 실어 나를 헬기가 석 대나 있었는데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지 오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닥터 헬기는 환자가 있는 곳에 내릴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 어제 이국종 교수가 지적했던 이 당연한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고 있는지 먼저 최고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 소방 헬기를 타고 현장을 다녀온 이국종 교수는 취재팀에 몇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농구 코트에도 좁은 강변에도 착륙한 런던의 닥터 헬기 사진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계점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현장으로 그렇죠. 그럼 해경 인계점이라는 거는 다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인계점만 따지는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전국의 닥터 헬기 인계점은 총 809곳.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이착륙이 힘든 곳이 적지 않고 특히 야간 운항에 필수적인 불빛, 즉 등화시설이 없는 곳은 87.4%나 됩니다. 여기에다 민원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방파제 같은 데 내리는데 그물이 널려 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바로 밀어 날라오죠. 왜요? 소음 문제도 있고. 5.3km 떨어진 헬기장으로 응급 환자를 데려오라던 해경 헬기 문제는 오늘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민한테 무슨 배세해 주려고 저걸 돈 들여 제작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광고까지 돈 들여 하면서 왜 4시간 15분이나 걸려서 헬기로 가면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나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닥터 헬기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지적된 문제를 고치는 끈질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국종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급한 환자가 생겨서 헬기 타기 직전에 짧은 인터뷰로 대신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사전에 헬기가 뜨고 내리도록 승인된 장소, 즉 인계점에 집착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렇게 장소를 따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환자가 인계점까지 모두 도달하는데 보통 이제 앰뷸런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앰뷸런스에서 환자를 싣고 내리고 거기서 이동을 시키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전국에 그렇다고 인계점을 수백만 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완벽하게 갖춰진 인계점을 모두 다 확보하고 그쪽에만 기동을 하는 거는 그런 프로토콜은 회전에 끼치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굳이 인계점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직접 헬기를 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인계점이라는 미리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정말 헬기가 뜨고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주거는 환자가 발생한 바로 그 지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한의 공터를 확보해서 그쪽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직접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교수님 인터뷰 화면을 봤더니 경기 소방 헬기를 타시던데 그 계시는 아주대에는 아직 닥터 헬기가 배치된 게 아닌가요? 예, 저희는 닥터 헬기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닥터 헬기 운영 수칙이나 그런 걸 보면 이제 주간에만 출동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그 항공 출동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닥터 헬기가 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자를 살릴 이 골든 아워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남전에서 헬리콥터를 투입하면서부터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병원까지 이송 시간을 급속도로 단축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정말 길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빠른 처치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항공전력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도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을 저희가 더 이상 뺏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였습니다.